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건호 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2차 시 강의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이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 이행 실적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확인입니다. 검토기관에서는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실시 설계도서와 사후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 평가 협의 시에 제시한 협의 내용을 이행한 현황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공정률과 토목, 건축, 조경 등의 세부 공정률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 방안과 민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보전 방안을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사진과 위치가 표기된 도면, 그리고 시설 개요, 설계도서 등의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감 대책이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와 대책이 적정한지를 검토합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협의 내용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점검 내역을 추가해서 확인하고 현황 사진과 위치가 표기된 도면 등의 근거 자료를 기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질 항목에서 저감 방안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차량의 운행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차량이 운행할 때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건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밀폐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방진망과 방진 덮개는 설치했는지, 세륜 세차 시설은 설치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살수 차량의 운영과 저감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그리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대응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악취 방지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와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효율 발전 설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저탄소 공법을 활용하는지 체크합니다. 계속해서 추진 항목에서 저감 방안에 대해 체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빗물에 의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했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조물 공사 시에는 가물막이 공법이나 우물통 공법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교나 가축도의 설치 상태, 가배수로의 설치 여부, 비탈면에 비닐 덮개를 설치했는지 여부, 폐수 처리 시설과 오수 처리 시설의 관리 현황, 그리고 B점 오염원 저감 시설의 설치 현황을 체크합니다. 다음은 배처 플랜트나 클래셔 플랜트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 상태를 체크합니다.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거나 관심이 부족해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자나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가 쉽게 이행 의무사항을 파악하고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작성합니다. 다음은 세부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승인 시의 사업 개요를 기재합니다. 이때 보완사항을 포함해서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사업 규모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먼저 구분란에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란에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저감 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란에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저감 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현황 측정과 조사 등 조치해야 할 계획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협의 내용 이행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 주체란에 협의 내용 이행을 주관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행 예정 시기란에는 저감 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과 환경 현황의 측정이나 조사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이때 사업의 진척 사항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행 계획 작성을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이행 현황의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 이행 현황 중에서 공정률 란에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공정률을 기재합니다. 다음은 이행 조치 내용란에 이행한 내용을 저감 방안이나 조치할 사항과 연계해서 작성합니다. 이때 저감 시설의 설치 방법과 환경 현황 측정 실적, 그리고 규모나 규격과 공사 기간 등에 대해서 정량화하고 구체화해서 누적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행 결과는 건별로 모두 저감 시설 설치 사진, 환경 현황 측정 사진, 계약 관련 영수증, 관련 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은 날짜를 넣어서 측정한 일시나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협의 내용 이행 현황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 완료 일자란에 협의 내용 이행을 완료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미이행 사유 및 향후 계획란에
사업의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밖에 관리대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협의나 변경협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이때 경미한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시설물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구간별로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서 저감시설을 폐쇄한 경우나 저감시설을 당초의 규모나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원형 보전지역이나 경관 녹지, 완충 녹지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확정 측량에 따라서 사업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인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타 내용을 기재합니다. 먼저 환경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조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현장에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담당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와 현장 소장이나 대표 등 총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나서 저감시설을 폐쇄했더라도 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 내역을 누적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대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 저감 방안의 검토와 발주자 요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저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발주자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먼저 저감 방안의 검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성격과 입지적 특성,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문적 현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예측하거나 파악합니다. 이때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 진동 등의 분야별로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입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저감 방안의 검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측하거나 파악한 주요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의 저감 방안을 조사하고 적용함으로써 적절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작성 매뉴얼과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에서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관리대장 등 타 사업의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저감 방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의 저감 방안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자료를 분석해서 적절한 저감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때 도출한 저감 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사업 시행 후에 최대한으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저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발주자에게 검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자 검토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최종적으로 도출된 저감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저감 방안에 관한 내용은 글로 기술하기보다는 도면과 그림,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발주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저감 방안의 검토를 발주자에게 요청합니다. 저감 방안을 검토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행하면 지형 지질이나 동식물 항목은 필연적으로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영향을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 장비의 운영이나 공사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성격이나 입지적 특성,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인문적 현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감 방안 역시도 환경 영향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감 방안의 주요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요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먼저 동식물상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동물의 이동로를 확보하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 박스와 수로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둘째, 식생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경우에는 수목을 이식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식할 대상 수목을 산정하고 가이식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셋째, 동식물이 서식하는 장소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 방안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합니다. 또한 동물이 서식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대기질 분야의 저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 제한과 진입도로를 선포장하고 살수 차량을 운행하고 방진망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공사 차량의 이동에 의한 대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살수 시설의 침전 토사를 제거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의 저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터널의 굴착 공사에서 발생하는 터널 배수가 인근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적정하게 가동합니다. 그리고 폐수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양 분야의 저감 방안입니다. 먼저 현장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오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하 관정을 폐공 조치하는 계획을 검토합니다. 지형 지질 분야의 저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형 지질의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형의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전하고 광산이나 광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 방안을 강구합니다. 두 번째, 절토 및 성토 사면의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서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약 지반 처리 대책, 사면 보호공법, 조기 녹화, 낙석 방지 설비 등을 검토합니다. 세 번째, 토사 유출 및 수로 차단에 따른 대책으로서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비닐 덮개, 산마루 축구, 산비탈 배수로,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네 번째, 비옥토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옥토 저장 장소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관한 후에 재이용합니다. 그리고 임시적 지장은 비닐 덮개를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의 저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안으로서 우선 중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10% 이상 사용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 장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재활용 계획을 검토합니다. 소음진동 분야의 저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저감 방안으로서 방음벽 및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저소음 장비 및 공법 활용, 장비의 적정 투입을 검토합니다. 둘째, 굴장 및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 대책으로서 가설 방음 판넬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시험 발파, 저소음 발파, 그리고 장비의 적정 투입을 검토합니다. 이상으로 저감 방안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행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 실적 분석입니다.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을 살펴보면 크게 구분, 협의 내용, 이행 계획, 공정률, 이행 조치 내용, 이행 완료 일자,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 조치 내용은 협의 내용이 결정된 후에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이 실제로 이행되거나 조치된 결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유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계획을 이해하고 적절한 이행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행 실적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행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협의 내용 관리 대장에서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협의 내용 관리 대장에 기재된 협의 내용은 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협의 및 결정된 내용을 말합니다. 또한 이행 단계에서는 협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협의 내용 관리 대장에서 협의 내용 이행 계획을 확인합니다. 협의 내용 이행 계획은 협의기관에서 통보한 협의 내용과 평가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협의 내용 관리 대장에서 이행 조치 내용이 적정한지를 분석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협의 내용 관리 대장에 기재된 협의 내용과 이행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의 이행 조치 내용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조치 내용은 협의 내용과 이행 계획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행 실적 분석을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 관리 대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관리 대장의 협의 내용란에 평가서의 작성 단계에서 협의 및 결정된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행 계획란에서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이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행 조치 내용란에서 협의 내용과 이행 계획이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적정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항목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대장의 사례에서 보면 먼저 살수차 운영에서 협의 내용인 살수차 한 대 운영, 사업지구 내 토사 운반 차량 이동로 주변 1일 6회 살수 실시, 건조기 살수 횟수 추가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살수차 3대를 운영하여 수시 살수 중으로 이행 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륜세차 시설 설치 운영의 경우 먼저 협의 내용인 자동식 세륜세차 시설 1개소 설치 운영, 사업지구 진출입 도로 시점부에 대해서 자동식 세륜세차 시설 2개소 설치 운영, 사업지구 진출입 도로 시점부 및 남측 각 1개소로 이행 계획이 장소가 추가되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북측 현장 진입로에 자동식 1개소, 저수조식 1개소 설치 운영 중으로 이행 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의 경우 협의 내용인 차량 시간당 20km 이하로 운행, 공사장비 투입 대수 조정 및 공회전 금지에 대해서 동일한 이행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차량 시간당 20km 이하 운행 지시, 스피드건으로 이행 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민원관리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민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민원의 대부분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조 장애와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에 대해서 언론이나 환경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 기준 이내라 할지라도 피해가 인정될 때에는 배상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배상 판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면밀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서 저감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의 적정한 이행과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폐기물의 적정 처리,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셋째, 해당 지역에서 발파와 같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는 착공하기 전에 축사나 가옥 등의 분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환경민원에 대처해야 합니다. 환경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민원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먼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환경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착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착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지 여부, 예를 들면 유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에 민원이 발생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분포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 지구와 주거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축사나 양식장이 분포하는지, 편입되는 용지나 가옥, 지작물의 분포와 보상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치수장과 같은
수질에 민감한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공사 착수 전 차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지역 등이 단절되는지 검토해서 우회로를 설치하거나 통행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공사 차량의 통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토해서 차량 이동 경로나 시간을 조정하고 별도의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건물을 대상으로 균열이 있는지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에게 사업 시행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의 내용과 승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 당시에 환경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공사 착수 전 차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공사 단계별, 공정별로 환경과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숙지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에 대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발견 시에는 대응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 동식물을 발견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침하와 산사태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음 장에서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민원이 예상되는 노후 건물 등에 대해서는 균열 상태를 측정해서 보관합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과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민원과 관련해서 신고해야 할 서류와 관련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대장을 작성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대기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가 있습니다. 수질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와 폐수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 오수 정화 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장은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일지와 자가 측정 결과서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지정 폐기물 처리 신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 대장은 건설 폐기물 관리 대장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장,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인수인계서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특정 공사 사전 신고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착안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기질 분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따른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장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오염 장비나 차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회전을 방지하고 과부하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비를 분산 투입하고 불필요한 이동과 사용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가동 시간을 준수합니다. 배처 플랜트장이나 클러셔 플랜트의 경우에는 저감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환경 기준과 유지 목표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서상의 예측 농도와 비교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먼저 살수 시행 주기와 범위가 적정한지 파악하고 방지망의 설치 시기나 설치 구간, 규모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공사 지역이나 인근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상부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세륜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토사 야적장과 토치장에 야적된 토사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및 대책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조치 전으로서 저감 대책을 설치하기 전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치 후로서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설 방진망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공사 중에 수질 분야에서 착안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처 플랜트의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중화 침전조와 여과 처리 수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임시 보관소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폐유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홍수 시에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임시 침사지와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배수로와 유도수로, 누수막이, 토사다이크, 그리고 오탁 방지막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방류관 하부의 바닥 보호공과 감쇄공을 설치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수질 분야의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 대책으로서 현장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적정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류 농도를 협의 기준 이내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용 수계의 수질을 조사해서 하천의 목표 수질과 유지 목표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 예측한 농도와 비교합니다. 다음은 용수의 공급 계획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연락 체계와 피해 발생 시 복구 장비 동원 계획 등의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및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을 조치하기 전입니다. 빗물에 의해서 인근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단 침사지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과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의 설치 운영 현황과 위탁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유나 성면과 같은 지정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의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반출할 때는 사진 촬영을 하고 물량을 개근합니다. 폐유 등의 지정 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위탁 처리했는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위탁 처리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목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수목은 재이식하고 임목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곤란한 수목의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배처 플랜트장에 설치한 침전조의 잔유물은 임시보관소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이때는 슬러지가 지정 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유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폐유에 의한 토양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공사 장비를 정비할 때는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폐유의 보관소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와 위탁 처리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폐유 유출로 인한 민원 및 대책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을 조치하기 전으로서 현장 내에 폐유통과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치한 후로서 지정 폐기물의 보관소를 설치하고 덮개와 입간판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저감 대책은 장비를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 투입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가동 시간을 낮 시간대로 정합니다. 다음은 공사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제한하고 주거지를 우회하여 통행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원거리부터 선시공을 실시하고 특정 소음 공사 시에는 주민에게 사전 공지한 후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소음 발생이 큰 노후된 기계는 사용을 지양합니다. 다음은 가설 방음 판넬과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공사 시에는 교사 내 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파 시의 소음 진동 저감 대책으로는 시험 발파를 통해서 장약 양과 측정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한 후에 발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저소음 무진동 발파 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파 시에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공사 시에 소음 진동을 조사함으로써 생활소음 규제 기준과 생활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타 시에 소음진동 저감 대책으로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항타 시에 주변 정원시설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파 시의 소음, 민원 및 대책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의 조치 전으로서 터널 발파 작업 시에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조치 후로서 발파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터널 입구에 방음문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차 시에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 결과 통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